보상스트림입니다. 요즘 교통사고 디스크 관련 상담이 엄청 많아졌어요. 아마 디스크 합의금 관련 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, 디스크 어렵죠?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저희랑 같이 사건을 진행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, 끝나신 분들도 계시고, 끝나신 분들도 이 영상 보시려나? 합의금 잘 받고 사건 종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, 아마 디스크 진단을 받으시면서 기왕증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. 병원에서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퇴행성 디스크다.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, 아니면 사고 이전에 디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더 악화가 됐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뭐 여러 가지예요. 근데 보상은 어렵죠. 굉장히 어려워요. 처음에 진단받아서 이렇게 병원에 가시면 대부분 목하고 허리 아파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. 목 삐끗하시고 이제 허리 삐끗하시고 그렇게 해서 병원 갔는데 아마 2주 진단, 3주 진단 받고 치료하고 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. 계속 아프고 오히려 더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MRI 촬영을 해보니까 디스크래요.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그러죠. 추간판 탈출 발음이 추간판 탈출증.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아요. 혀가 짧은 건 아닌데 발음이 안 좋아요. 또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이제 보험사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. 사고 이전에 생긴 기왕증이다. 그래서 사고하고는 무관하니까 보상도 해줄 수 없다.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난 한 번도 목이나 허리 치료 받아본 적도 없는데 기왕증이래요. 사고 이전에는 난 불편한 적이 없었었는데 그거 되게 억울하죠.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. 그래도 어떻게 해요? 해결은 해야죠. 그쵸?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행성이다 아니면은 퇴행성 반 외상성 반 아니면은 뭐 퇴행성 70% 외상성 30%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. 100% 퇴행성으로 보고 있는 뭐 척추 협착증, 척추가 이제 붙은 거죠. 그리고 뭐 척추 분리증, 이거는 이제 선천적 기형으로 보고 있죠. 그래서 척추 분리증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기왕증을 높게 봐요. 80에서 100%, 거의 100%죠. 그렇게 높게 보고 있고,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30%에서 50%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. 저희들은 사건들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뭐 70%, 80% 정도까지 되는 내용들도 보곤 하는데, 뭐 보험사에서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. 외상기여도 70%, 80% 정도 된다고 한다면. 근데 만약에 척추 골절이 되면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을 했다. 그러면 이제 사고 기여도는 100%겠죠. 이런 기왕증이 이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과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과실. 거의 과실하고 비슷해요. 기왕증이. 그래서 기왕증이 50%다. 그러면 100만원 받으실 거 50만원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기왕증이 50%다. 그러면 보험사에서 병원비 지불보증으로 내주고 있잖아요. 그 치료비의 50%도 내가 다시 돌려줘야 돼요. 그러니까 합의금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. 그래서 기왕증이 높은 사건이 되면은 합의금이 엄청 낮아져요. 물론 실무에서는 그렇게까지 적용을 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돼요. 그래서 디스크로 소송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뭐 예전에 한번 디스크로 소송하셨다가 1심에서 완전 신체감정 결과가 엉망으로 나와가지고 합의금 한 푼도 못 받으시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. 소송비도 못 건지셨어요. 이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나서 디스크 진단도 받았어. 디스크 때문에 아파서 입원도 오래 했어. 치료도 오래 받았어. 막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합의금은 굉장히 적어요.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. 현실. 그래서 제가 항상 디스크 때문에 이렇게 상담이 오면 피해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진짜 치열하게 다퉈서 이 사건에서 보상 잘 받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왜냐하면 지금 디스크 진단 받으신 거잖아요.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찌됐든 간에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거잖아요. 나중에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을 해서 또 허리나 목을 다치게 되면은 오늘 있었던 이 교통사고가 기왕증이 돼버리는 거예요. 과거의 사고로 인해서 생겼던 디스크. 나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게 되거든요.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사고에서 보상을 다 받으셔야 돼요. 디스크로 인해서 이제 수술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아무래도 이제 디스크 전문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수술해야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안내를 하는 걸 들어보면 먼저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
디스크로 수술을 하실 경우에는 자보로 수술을 하실 게 아니라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하시는 게 맞아요. 그래야 나중에 어차피 기왕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이죠, 건강보험.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맞아요. 마지막으로 디스크로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너무 억울하다고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상기여도가 몇 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섣불리 소송을 선택하시면 진짜 후회할 일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. 만약에 소득이 엄청 높거나 1,000만 원 이상 되신다거나,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소득 1,000만 원 이상 되신다거나 그런 내용 아니라고 한다면 추간판탈출증으로 소송을 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. 그죠? 신체 감정 비용도 한 300만 원 정도 발생하고, 소송 비용도 한 100만 원 정도 발생하고, 변호사 비용도 발생하고, 그 소송 비용이 못해도 한 600 가까이 들어가거든요. 600 정도를 들여서 디스크로 소송을 해야 돼요. 만약에 뭐 외상기여도가 뭐 20% 30% 나와버린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, 이제. 그래서 디스크로 소송을 하면은 안 돼요.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돼요. 그래서 오늘은 디스크, 기왕증, 뭐 디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기왕증들이 있는 부상도 마찬가지예요. 회전근개 파열이라든가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든가 이렇게 기왕증들이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.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기왕증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기왕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